회원 960만 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피해 파장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297만 명에 달하고요. 이 중에서 28만 명의 경우는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걸로 드러났죠. SK 해킹부터 KT 소액결제 해킹, 그리고 이번에는 카드사 해킹까지. 통신사 해킹도 정말 심각하는데 이번에 신용카드 해킹은 2차 피해가 더 클 수 있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건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명예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네. 혹시 교수님은 저희가 계속 1년에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SKT, KT, 이번엔 롯데카드입니다. 교수님 혹시 한 번이라도 예. 피해를 입은 적 있으세요? 본인이 피해자가 된. 저는 다행히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도 이제 사실은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계속 주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이 해커들의 정체, 그리고 해커들의 해킹 목적, 이런 것을 잘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야 되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불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통사 해킹 때도 제가 쓰고 있던 이통사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정보가 그때 유출됐었고, 이번에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저도 좀 피해자이다 보니 관련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예. 마음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28만 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많은 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 사용까지 가능할 수 예. 있다 그러던데요. 어떤가요?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297만 명 정보가 나간 것도 문제지만 그 결제 서버가 털려서 28만 3천 명의 경우에는 카드 번호, 그다음에 유효기간, 거기다가 이제 우리 세 자리로 된 CVC 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까지 전부 나갔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암호화도 제대로 돼서 안 나갔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부정 사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CVC 번호 세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원래 보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거는 이제 국제 결제 카드 표준에서 그거는 그때 한번 사용하고 절대 보관하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로그 서버에 그대로 이게 보관돼 있어가지고 해커한테 털려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이번에 해킹이 대단한 고도의 기법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이 취약점은 2017년에 이미 지적이 된 거예요. 2017년에 지적이 됐는데 그것이 8년 동안 패치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 이게 또 충격입니다. 일단 온라인 결제 정보 비롯해서 정말 카드 정보 많이 유출됐다고 하면 이게 피해 고객 입장에서는 일단은 당장 내가 뭘 해야 될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앱으로 보니까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내 정보가 유출됐나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그럼 어느 정도 유출됐다 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 카드 재발급 할 것이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예. 재발급을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거는 정지시키고. 일단 이거 하면 예. 괜찮습니까? 일단은 그거 하면 1차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해커가 지금 활동한 게 보면 여러 보도가 있지만 가장 한 거는 7월 22일 날 들어와서 8월 26일까지 활동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297만 명의, 진짜 특히 30만 명의 경우 28만 명의 경우에는 CVC 번호까지 가져갔는데, 어제 롯데카드 대표가 얘기한 대로 아직 피해 입은 사람은 없어요. 네네. 금액 피해가 아직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해커가 이 정보를 가져간 의도가 뭐냐, 이거 가지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비밀번호 바꾸고 다 바꿔버리면 자기가 가져간 정보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쓸모가 없어지는데, 과연 그러면 이 해킹의 목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심이 있고, 사실은 이게 MBK에서 롯데카드 매각 하려고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게 매각하거나 그럴 때 이 사이버 리스크가 크니까 그걸 갖다가 카드 매각에 있어서 인수가를 낮추게 하려고 또 다른 조직 범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롯데카드의 홈플러스 때문에 억한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 건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카드 결제 정보가
털렸기 때문에 만약에 금전 피해를 줄 거였으면 당장 그들이 정보를 얻자마자 바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예. 의도와 목적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를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부정사용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 시도했어야 되는데 그걸 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만 지나면 이제 자기들이 가져간 정보는 쓸모 없어지는데 문제는 이번 일로 해가지고 롯데카드의 어떤 시장 가치가 확 떨어지고 또 개보이나 금감원으로부터 아마 수백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사 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롯데카드의 시장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뭐 듣기로는 한 2조 원 넘게 이렇게 매각을 MBK에서 바라고 있는데 그 아마 가치가 1조 원대로 낮아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과연 누가 가장 이득을 볼 거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피해 대상, 내가 피해를 입혀야 되겠다라고 목적으로 한 그 대상이 그러니까 해커 입장에서 일반 고객이 아닐 수 있단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면 롯데카드의 매각가가 한 2조 5천억에서 뭐 진짜 최악의 경우는 1조 5천억으로 낮아질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 노리는 조직범죄일 가능성도 외국의 사례를 봐도 충분히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예,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본에 충실한 말이 있는데 2017년에 이 요원에 들어간 그 사이버 취약점은 이게 10점 만점에 9.8로 굉장히 심각한 취약점이니까 즉시 패치하라고 경고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8년째 패치를 안 하고 방치했다는 거 이건 정말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동안 이 카드사가 고객의 굉장히 아주 예민한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제대로 보안 체계를 안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갖다가 8년째 이거 그리고 다른 어떤 뭐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똑같은 취약점 갖고 많이 당했거든요. 예. 그럼 남들이 당하는 걸 보면 우리도 저거 제대로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패치를 했어야 되는데 네. 8년째 방치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뭐 정보보호 조직이 적었니 예산이 적었느니 뭐 이런 거 많이 지적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 안 된 거죠. 아 이게 10점 만점에 9.8로 굉장히 위급한 어떤 취약점이라고 경고가 8년 전에 나온 건데 이거를 패치를 안 했다니 그러면 기본이 안 된 거죠 롯데카드가. 다른 카드사, 다른 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지금 보안 투자를 잘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정부의 어떤 부처에서 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해야 되죠. 이번에도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게 우리 ISMSP라고 있거든요. 예. 그게 우리 보안하고 관련된 키사라든지 아니면 금융보안원 이런 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8월 12일 날 인증을 해줬거든요. 네네. 인증을 해줬는데 그때가 벌써 해커가 임패인 때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인증이라는 게 뭐하러 필요가 있습니까? 인증 기관이 어딘가요? 게 거의 형식적으로 있었다는 거지 아닙니까? 인증할 인증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인증을 그냥 서류상으로 체크리스트식으로만 했지 구체적으로 제일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걸 대응하고 있는지 기술적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니까 요즘에 보면 인증받고도 자꾸 뚫리니까 인증 무효론 같은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사이버 보안 체계를 특히 뭐 이러한 통신, 금융, 전력 이런 것들이 국가 기본 인프라인데 이것들이 위험해지면 정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특히 요즘에 AX 그래서 AI 대전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사이버 보안이 이제 뚫리면 그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이게 전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데 AI가 해킹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러면 정말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진짜 AI 3대 강국 얘기하는데 그건 이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갖다가 우리 대통령께서 앞장서셔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법도 만들고 사이버 안보법도 만들고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이걸 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투자 소홀히 했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BMK 파트너스가 롯데카드 인수하면서 보안 관련 비용을 줄였다 이런 의혹도 있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지 결국 패치 처리 안 한 부분도 보안 비용 아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2017년 얘기니까 예. MBK가 인수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냐면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 롯데카드만의 문제인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항상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위험도 10점 만점에 9.8로 어전트한 굉장히 미흡한 패치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안 한 그 당시 조직원들은 뭐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하면 그 후에 인원들은 도대체 뭐 했던 건지 네. 정말 저는 화가 납니다. 진짜. 2017년에 지적받은 그 카드사가 당시에 롯데카드 말고도 다른 카드사도 있었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건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파치 스트러츠 웹서버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금융권에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예. 다 사용하는 일종의 플랫폼인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시스코라고 유명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스코에서 2017년 3월에 우리가 중대한 해커가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고 해서 취약점 발표하면서 바로 해체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업데이트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즉시 업데이트 했으면 이번 사건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안 했고 그 후에 굉장히 담당자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어떤 담당자도 이걸 해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해커는 뭐 고대 수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소위 스캔이라고 그래가지고 쫙 스캔 돌려가지고 여기서 무슨 취약점이 있는가 봤더니 얘네가 2017년 거를 아직도 패치를 안 했네? 근데 그걸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원격 실행 코드, 소위 백도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백도어를 갖다가 5개나 넣어놓고 그 백도어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각종 정보 다 빼간 겁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대로 CVC 같은 거는 저장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저장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2017년 그 이후에 모든 금융사, 카드사 포함하여 예민한 고객 정보 갖고 있는 모든 기관은 그 당시 이제 패치 포함하여 굉장한 강력한 보안 체계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롯데카드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사실 그 당시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다른 금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알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다 봐고 그리고 2017년 이후에도 이게 지금 취약점이 1년에도 수십 개씩 발견되거든요. 그중에서 심각한 거는 몇 개씩 있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걸 제대로 했는지 전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SKT 사태 터졌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1,300억 원 넘는 과징금 부과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KT 소액결제 요 해킹 사고 그리고 롯데카드가 지금 연이어 일어난 건데 지금 KT 특히 롯데카드 어느 정도의 과징금, 벌금 부과될 걸로 예상하세요? 대개 이제 매출액의 3%까지 최대한으로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대충 뭐 2조 몇천억 정도,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뭐 이게 연이어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대통령께서 이게 특별히 강하게 처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800억 정도까지 때리는데 문제는 벌금 때린다고 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사이버 보안을 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이거 사이버 보안 책임자가 회사 내에서 지위가 높아야 사장한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개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SKT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SKT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해커가 그때도 뭐 유심 바꿔주고 온통 우리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아무 일도 없었죠. 네. 아직까지 그 당시 그거는 그 당시 해커의 목적이 우리나라의 그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하려고 하는 국가 단위 해커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거예요. KT 같은 경우에는 해킹이라고 막 시끄러웠는데 저는 그거 딱 보고 이거는
진짜 해킹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몇몇 그 어떤 협력자들, 협력회사나 그 직원 뭐 등등 해가지고 이게 공모해가지고 매덕 빼돌린 그런 사기 범죄에 비슷한 거지 고도 해커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진짜 해커인데 이번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자체가 어떤 그 카드 금융 사기를 하려는 것보다 한 달이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걸 보면 이들의 목적은 결국은 이 MBK라든지 이 롯데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골탕을 먹이는 인수가를 낮추는 그런 범죄일지도 모른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오늘 교수님 하신 말씀에 답답한 게 너무 느껴졌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되겠구나 같이 저도 느꼈는데요. 한 20초 정도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롯데카드 피해자들 개인 소비자 뭐 해야 될까요, 당장? 일단은 뭐 저 비밀번호 바꾸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28만 3천 명의 경우에는 즉시 카드 재발급 받고 그게 우선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